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현실로 꼽혀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혼실의 자욱은 우리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존경된 원산구두공장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한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2014년 7월 25일 이날엔 왜 그렇게도 비가 많이 내리던지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구비를 다 맞으시며 진천길을 헤쳐 우리 공장에 오셨습니다. 당시 공장 형편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의한 원수님께서는 원산 구두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 영도에 자옥을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께서도 원산 구두공장을 중시한다고 공장을 장군님의 영도 업적단위답게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 상표도 우리 인민의 높은 기계와 수미를 상징해서 매봉산으로 하자고 몸소 상표 이름도 달아주시고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 유능한 설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역량을 보내주시고 현대적인 생산 설비들도 보내주셔서 정말이지 공장은 우리나라 신발 공장의 본보기 표준 공장으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음료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달아주신 매봉산 상표를 단 제품이 10여 가지로부터 이제는 수백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올려자지 국산화가 실현된 구두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수십여 종의 편직운동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매봉산 상표를 단 명상품, 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생산 활성화의 동력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온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봉수경지에서 답사인근대원들은 천고의 밀림 속에 보존되어 있는 사령부 자리, 우등불 자리, 구호문운동을 돌아보면서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겠다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결사항전을 벌인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후 건창 수경지를 찾은 답사인근대원들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역사적인 조국 진군의 나날에 이곳에서 수경하시면서 무산지구 진공작전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인근대원들은 항일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며 용기백배 기세도 높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정에서 답사인근대원들은 크나큰 격정에 북받쳐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승리의 성산에서 그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뼈에 새기고 백두산 정신으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아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오모니당의 뜨거운 은정 속에 제6차 전국 로병대의 참가자들이 대회를 전후해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참전자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 훌륭한 혁명가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로 내세우며 그들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우리 당은 전쟁 로병들이 온천문화의 별천지에서 마음껏 휴식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당의 웅심 깊고 다심한 사랑에 또 받들려 양독 땅의 귀빈으로 도착한 전쟁 로병들을 군안의 인민들과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 봉사관리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친효력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전쟁 로병들은 풍치수려한 명당 자리에 인민을 위한 종합적인 온천 치료 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휴양지에서 특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포화 속을 뚫고 승리를 안아온 우리 전쟁 로병 동지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대책도 세우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한 봉사들도 진행하여 로병 동지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성의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재와 문화오락기재들이 가득 찬 종합봉사소와 여러 가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치료호동, 료양호동에도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며 기쁨에 넘친 로병들로 흥성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들에 대한 감 높은 평가와 존경이 담긴 축하 연설도 해주시고 온천 휴양지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전쟁 로병들 모두가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오보의 사랑 속에 10년은 더 젊어졌다고 흥분된 심정을 덧쳤습니다. 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로병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건강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생일상도 차려주고 기념품도 안겨주면서 성심성의를 다했습니다. 휴양지를 찾은 중앙예술단체의 명배우들이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펼쳐 로병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의 아운산란 로병은 자작시를 읊으면서 품 안에 간수하였던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조국의 한치 땅을 피로써 지킨 수호자들의 정신을 후대들이 굳건히 이어가도록 이끌어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양독 온천문화 휴양지에서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며 전쟁 로병들은 인생의 영광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끝없는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떠드렸습니다. 돌아보는 인생길에 열매고 주름지고 바라보는 요생길에 행복 넘칠 우리 생활 우리 땅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출구리리 세월이야 가오라지 우리 마음 늙을 소냐. 전쟁 러병들을 비롯한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아름다운 소행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러병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따뜻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6차 전국 러병대에서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이런 축하 연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거에 대한 느낀 것도 많고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전승 기념일 때마다 또 논어 기념일 때마다 이런 정말 축하해주고 이럴 때는 전쟁에 참가할 때는 정말 긍지감이 부쩍 높아지고 정말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러병으로서 비록 나이 많지만 나라를 위해서 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즐거워합니다. 전쟁 러병들이 러당장에서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고 그들이 생활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신관 그 뜻을 새길수록 정말 가슴 뜨겁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그들을 위해서 온갖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적공 대세우며 그들을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원수님의 순간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그들의 제일 가까운 친혈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강인한 러병 동지인데도 무리의 흰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실 때 하늘 같은 그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라고 또 바라신 것, 간절히 당부하신 것이 러병 동지들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러병 동지들이 건강상 불편한 점은 없는가, 생활상 애로된 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는 사업을 짜고 들어 내밀고 있습니다. 러병 동지들이 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개발 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발전 전략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우리식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우리가 내세운 목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둘째도 교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교수 강습소를 비롯해서 모든 강습소들에서 교원들이 원격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높은 안목을 가지게 하고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민족 과목의 기초 지식들을 원만히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천 건의 강의안들을 작성해서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들의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등이 결합된 많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육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 화학부에서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을 떠밀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범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교수 방법 창조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 과목과 계기분석 과목을 비롯한 실험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자체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들이 창조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과목들의 실험을 이러한 연구형, 창조형의 실험들로 모두 전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재앙으로 번져지고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무안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00여일이 지난 7월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716만 2490여 명, 사망자 수는 66만 9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이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최근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속에서 새로운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오랜 시일이 흘렀지만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이 악성 비루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10만 명 개선이었던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6월과 7월에 들어와 20여만 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놓고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과 이 비루스가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5m 이상의 거리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7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공기에 의한 비루스 전파가 확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교훈에 대해서 정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람들 사이의 호상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루스 발병 지역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이 악성 비루스가 식료품 포장지에서까지 검출돼서 사람들을 더욱더 커다란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10개 지역에 대한 전염병 방역 대응 급수를 중급 혹은 그 이상으로 승격시켰으며 미국, 브라질, 영국을 비롯해서 감염증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는 23개 나라들에서의 고기 제품 수입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의 하나는 악성 비루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 변이 되고 그 과정에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 1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변이 되었으며 7월에는 전파 속도가 정전에 비해서 9배나 빠른 악성 비루스 유형이 또 출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세계적인 감염자 수 증가 속도를 분석해보면 1월 한 달 동안 1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2월에는 7만여 명, 3월에는 77만여 명이 급증해서 감염자는 총 8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4월에는 245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총 330만 명 이상, 5월에는 285만여 명이 감염돼서 총 615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6월에는 442만여 명이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1000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한 달 사이에 무려 약 659만 명이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1700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 역시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9만 명 정도였던 것이 6월에는 평균 14만 명을 넘어섰고 7월 24일 하루 감염자 수는 29만여 명으로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 악성 비루스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변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 전염병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재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대단히 위험하고 교활한 비루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루스 감염 후에는 체내에서 항체가 생기는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인 경우에는 앓고 난 후에 생기는 항체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일정한 기간 재감염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악성 비루스가 인체의 모든 장기를 다 공격해서 뇌졸중, 후각소실, 미각소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콩팥부전, 정신병, 노인성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얼마 전 화상 발표 모임에서 엄격한 의료 예방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유행병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의연 공동의 주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가까운 시기에 지난날의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는 보기 드문 악성 전염병이라고 평하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이 폭발한 때로부터 지난 몇 달 동안 이탈리아의 외진 작은 마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례식 종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에콰도르의 병원에서는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시체 사이를 오고 가며 비루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다. 아마조나 수강 뉴욕 우림지대에서는 원주민들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쓰러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에스파니아, 인디아, 페루에서도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날이 갈수록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며 전 세계를 암흑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19일 개성시에서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지난 6개월간 전 국가적으로 각 방면에서 강력한 비상방역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상방역 체계가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됐으며 특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금 악성 비루스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책임적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 누구도 의뢰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 경계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의 행동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지부들과 보건기관들에서는 모든 주민들과 또 이제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병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이며 특히 여기서 검사 검역 사업을 보다 강화해서 철도 같은 방어진에 사소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 속에서는 이 악성 비루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또 이제 날씨가 덥다고 해서 방역 규정을 어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 뜻밖의 방역위가 조성된 현 상황에 맞게 항상 우심하고 가능한 곳 1%라도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앞질러가며 방역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역에서는 건물용 검진 사업의 빈 공간들과 허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철저히 국보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고 위생선정 공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출장자, 여행자들을 빠짐없이 장하고 그들에 대한 건병검진, 우학적 관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자의 역할을 높이고 방독법과 방독 안경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와 지하철도, 보수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과 식당, 상점을 비롯한 대중봉사 단위에서 각종 소독도구들과 비접촉 시 체온기들을 구비하고 모든 사업을 방역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장학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대 비상체제의 요구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빈틈없이 짜고 들기 위한 투쟁이 박력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회의 결정을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당과 국가의 유일적인 지위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자각적 일치성,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철저히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북도, 량강도,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소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신의주, 해주를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8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 2월 요리틀입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신기, 판교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부분적으로는 폭우를 동반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한때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모레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소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부분적으로는 150mm 이상이겠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평안북도와 차강도에서는 10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산골짜기 주변과 산기슭을 비롯해서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민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 농경지들이 매몰, 유실, 침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며 전력공업 부문, 건설 부문에서는 전력계통과 동력설비, 가설 건물들이 이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토관리 부문에서는 강하천 제방, 해안방조제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잘하고 도로, 철길들의 위험 구간과 불량개서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며 모든 단위들에서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도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사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기온이 낮고 장마철 치고는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22.6도로서 평년보다 0.9도가 낮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21.3도로서 평년보다 1.8도 더 낮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비가 자주 내렸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27.6mm로서 평년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온이 낮고 흐린 날이 많은 곳으로 해서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의 생육에는 불리했습니다. 다음 주 8월 2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